뉴스 읽어드립니다. 오늘의 뉴스를 10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주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LA에서 지난해 사망한 노숙자 숫자가 2,0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영국의 가디언지가 보도했습니다. 가디언지가 입수한 LA 카운티 부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LA에서 사망한 노숙자는 2,033명으로 2014년의 519명에 비해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LA의 노숙자는 하루 평균 거의 6명씩 매일 목숨을 잃은 셈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노숙자 사망자 중에서도 폭력 사건에 연루됐거나 사인이 불분명해 부검을 진행한 경우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노숙자 사망자 수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2023년 노숙자 부검 보고서는 노숙자들의 주된 사망 원인으로 치명적인 합성 마약인 펜타닐의 확산과 질병 치료의 어려움, 주택 부족과 높은 폭력 사건 비율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최근 수년 사이 펜타닐 오남용으로 인한 노숙자의 사망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 프라이머리에서 현지 재선 주지사 출신인 니키 헤일리 후보에게 압승을 거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 지역을 석권하는 기록을 세워 대세론을 완전하게 굳혔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배경이 되는 지역에서도 결정적인 패배를 당한 니키 헤일리 전 주지사는 3월 5일 16개 지역 동시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까지 선거전을 지속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으나 트럼프 측은 3월 중에 끝낼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로 실시된 사우스 캐롤라이나 예비선거에서 투표가 끝나자마자 각 언론들이 트럼프 승리를 선언해버렸고 실제 개표 결과에서도 59.8% 대 39.5%로 20포인트 이상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승기를 굳히는 등 유리한 판세에도 월스트리트 저널은 헤일리 전 대사 지지자의 59%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전하며 헤일리 전 대사의 지지자 없이는 조 바이든을 이길 수 없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본선 경쟁력을 지적했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한 민사재판 1심에서 4억 5,4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식 항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항소장에서 1심 판결에서 법률이나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었는지와 1심 판사가 재량 내지 관할권을 남용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 재판 진행을 위해서는 현금이나 채권 등을 통해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를 위해 공탁에 필요한 채권을 발행하는 보증회사들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의 러시아산 제품 수입 금지 조치로 인해 한국의 명란젓과 창란젓의 미국 수출이 중단될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미국의 러시아산 수산물 및 가공품 수입 금지로 이달 하순부터 한국산 명란젓과 창란젓, 홍태채, 명태 등의 미국 수출길이 막힌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강화하면서 러시아산 수산물은 물론 러시아 수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제품까지 수입 금지 조치를 확대하면서 벌어진 것입니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한국 명태 제품의 원재료 90% 이상이 러시아산인 만큼 러시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대체 재료를 찾기조차 힘들 전망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12월 22일 러시아 수산물 가공품 수입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내렸으며 2달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기존의 직접 수입 금지뿐만 아니라 한국 등 제3국에서 가공된 러시아산 수산물도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입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정부가 현장으로 복귀하란 호소에도 전공의들의 움직임이 없자 정부가 29일까지 돌아오라고 사실상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의료계의 대화를 제안하며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제가 대화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집단행동을 멈춘다면 2,000명 증원 폭도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긴 겁니다.
교육부는 대학별 의대 정원 배분 절차는 예정대로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처벌 방침을 믿을 수 없는 협박이라고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가 한국 시간 26일 각각 법정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해 약 한 달 만에 다시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도 수원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대통령 후보 당내 경선 시기 의원 배우자와 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 4천 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사람의 다음 재판도 다음 달 18일 같은 날로 잡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따라 비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낮 최고 기온은 65도, 밤 최저 기온은 52도 예상됩니다. 벨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 낮 최고 기온은 65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전망됩니다. 해안가 지역은 낮 최고 기온 63도, 밤 최저 기온 53도 예상됩니다. 산간 지역 낮 최고 기온은 50도, 밤 최저 기온은 31도, 사막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은 62도, 밤 최저 기온은 39도 전망됩니다. 오늘의 뉴스 읽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